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대수 개정교과정 비상교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5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요 파트는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수열의 한 문자 시그마 안에 뭔가 등차 수열이 있거나 등비 수열이 있을 경우에 뭐다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등차 수열 합공식하고요, 등비 수열 합공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다, 그쵸,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에 대한 거는 여러분 반드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149쪽에 있는 문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자, 다음 수열의 합을요, 기호를 표현해 나타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수열을 보니까 4, 그리고 지금 70이죠. 무슨 수열이죠? 그쵸? 요 수열은 지금 등차 수열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첫 항이 얼마? 그쵸? 4고 공차가 얼마? 3인 등차 수열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반항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1반항은 뭐가 되는 거죠? 4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여가지고 결국 얘는 뭐다? 3n 더하기 1이 여기 요 등차 수열이 1반항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맨 끝에가 얼마죠? 61이죠. 그럼 60은 몇 번장인가요? 그쵸? 61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몇 번째야 20항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항식에다가 n에다가 20 대입하시면 61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다, 얘는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장부터 수번장까지 합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무슨 수열일까요? 얘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첫 항이 얼마? 첫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얼마? 공비도 3분의 1인 결국에는 등비수열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일반항보다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어가지고 결국 3분의 1의 n제곱이 요 수열의 일반항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시그마, 다시 써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일단 이런 거 어떻게 풀어준다? 그쵸? 바뀌는 부분과 안 바뀌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앞에부터 볼게요. 분모에서 1, 2, 3부터 여기까지 지금 15까지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1부터 15까지 자연수 나열한 거니까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일단 분모의 첫 번째 뭐가 된다? k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뒤에 거 볼게요. 이제 2, 3, 4, 그 다음에 16이죠. 얘는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수에 얼마 더해준 거? 지금 1을 더한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그쵸? k 플러스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분자 보시면요, 1, 3, 5죠. 그럼 얘는 뭐죠? 그쵸? 홀수죠. 홀수.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그쵸? 2k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점. 정답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지금 5고요. bk 합이 마이너스 11 때요. 다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냥 시그마는 덧셈, 뺄셈, 실수배의 분배가 가능한 거였죠. 그쵸?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대입해주게 되면 2 곱하기 5 빼기 마이너스 10이어가지고요. 10 더하기 10이 얼마 나온다? 정답은 20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2번 같이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요 시그마를 각각에 분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분배해 주시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인데요. 간혹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거 1을 그냥 더하기 1로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건 뭐죠, 지금? 1을 몇 번 더하는 거예요? 10번 더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10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여기 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는 대입해주면 3 곱하기 5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10이어가지고요. 15 빼기 10 더하기 10은 정답은 15다요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이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뭐였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봐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뭐였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해제곱은 뭐다? 그쵸?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점, 요 세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는 마음껏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고요. 그쵸? 따라서 분배해 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 곱하기 k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정확히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공식으로. 즉, 대입해주게 되면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10 곱하기 6은 60 되는 것이고요. 약분해주게 되면 이게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10 곱하기 12는 220. 그래서 220 더하기 60 얼마 온다? 정답은 280이에요.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드렸지만 시그마는요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에 대해서만 분배 가능하지 곱셈은 분배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이렇게 k 플러스와 k 마이너스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거 어떻게 한다? 여기는 일반항을 먼저 전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개하면 뭐 나오죠?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때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뭐다?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8 더하기 9는 17 되는 것이고요. 8 곱하기 1은 8 되겠죠. 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2에 3, 3, 3은 9고요. 2, 4에 8이죠. 정리하시면 얘는 결국에는 12 곱하기 17 빼기 8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얼마 나온다? 요거는 결국 12 곱하기 17은 204 나오는 것이고요. 204 빼기 8은 196이 나오고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요. 시그마를 보니까 지금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고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 두 개를 한꺼번에 합칠 수 있죠. 그렇죠? 즉,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시그마도 한 번에 묶을 수 있다고요. 즉 얘는 k 세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k 세제곱 빼기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딱 정리해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k의 해제곱 더하기 1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의 해제곱 더하기 6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 전체의 제곱 더하기 6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리해보시면 3 곱하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얼마 나오죠? 21이죠. 21의 제곱 얼마 나온다? 그쵸, 441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6을 더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1323에다가요 6 더해서 얼마 나오는 정답은 1329라고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되었죠? 자, 그러면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요. 지금 자, 시그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앞에 거는요 1항부터 5항까지고요. 뒤에는 6항부터 11항까지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일반항이 k제곱 더하기도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시그마를 한 번에 쓸 수 있죠. 어떻게? 이거예요. 지금 요걸 제가 a, k다 두게 되면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부터 11번째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1항부터 11항까지 합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제곱 더하기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분배법 지켜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의 제곱 더하기 22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6분의 11 곱하기 12 곱하기 23 더하기 22가 될 겁니다. 약분해주게 되면요. 여기 2가 돼가지고요. 계산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253 곱하기 2 더하기 22여가지고 506 더하기 22는 얼마 나온다? 정답은 528이에요 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시그마에 대해서 특히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공식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0이고요. 지금 다음 항은요. 앞에 항 제곱 더하기 1로 정의된 수열에서 5항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어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런 문제는요.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두 번째 항은 뭐다? 첫 번째 항의 제곱 더하기 1인데 첫 번째 항이 얼마였다? 0이죠. 따라서 0 더하기는 얼마?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은 뭐다? 두 번째 항의 제곱 더하기 1이어가지고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나온다?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항은 뭐다? 세 번째 항의 제곱 더하기 1이어가지고 2의 제곱 더하기 1은 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제 5항은 뭐다? 네 번째 항의 제곱 더하기 1이어가지고 5의 제곱 더하기 1은 26. 이런 식으로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그럼 기본 문제 5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수열의 한 문제 아주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2의 k제곱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뺄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를 각각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적어보면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결국에는 k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시면요. 여기 있는 2의 k제곱 있죠. 2의 k제곱. 얘는 뭐죠? 무슨 수열이죠? 그쵸, 얘는 등비 수열이요. 결국에는 첫 항이 얼마? 첫 항이 2고요. 공비가 얼마이? 2인 등비 수열이라고요. 따라서 얘는 뭐다? 앞에 있는 거는 등비 수열의 합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 빼기 1분의 첫 항이 얼마라고요? 2고요. 항이 몇 개죠? 1항부터 10항까지니까 10개겠죠. 그래서 2의 10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우리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결국에는 2 곱하기 자 2의 10제곱은 1024여가지고 1 빼시면 1023 되는 것이고요. 그 빼기 5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해보면은 2046에서요 55를 빼주게 되면 얼마 나온다? 정답은 1991 나온다는 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말씀드렸지만 근데 시그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반항이 주어지면 그 일반항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꼴일 경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면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값을 좀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시그마 같은 경우에 항상 일반항의 문자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일단 일반항에도 있고요. 항상 보시면 시그마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문자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에 대한 거죠? 얘는 지금 i에 대한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일반항에서 i가 아닌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숫자 상수예요. 그냥 상수.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ki 나와 있는데요. 요때 그러면 지금 문자가 i 대한 거니까 요때 k는 뭐라고요?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수는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다고요. 그쵸? 따라서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k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i인 것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그쵸? k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1인 것이죠. 됐죠? 좋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k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나온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분의 1 곱하기 k세제곱 더하기 k제곱을 계산해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의 세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는 6 곱하기 7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는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이 나온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나 오죠? 37, 21이어가지고 21이죠. 따라서 얘는 2분의 441 되는 것이고요. 약분해 보시면 여기도 6 약분 돼가지고 결국 2분의 1 곱하기 91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묶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532 되는 것이고요. 얼마 나온다? 정답은 그래서 그쵸, 266이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요. 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요, 지금, 시그마 K부터 10까지 일반항 값이 5일 때요, 지금, K는 1부터 20까지 2AK 빼기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마 안에 일반항이요, 우리가 모든 꼴이 나올 경우에는요, 항상 대입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일반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 무조건 하나 대입해보셔가지고 발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1 더하기 A 2K가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한다? 시그마 그 일반항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럼 대입해볼까? 1 대입하시면 뭐 나오죠? A1 더하기 A2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2 대입하시면 A3 더하기 A4죠. 그 다음에 3 대입해보시면 A5 더하기 A6이고요. 그건 쭉 가다 보면 9 대입하면 9 대입하면 그렇죠. A17 더하기 A18 만약 10 대입하면 A19 더하기 A20이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그냥 1항부터 20항까지 합의되는 거예요. 즉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와 같은 걸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우리가 모든 게 나왔어요.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하나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거 왜 구한 것인가? 지금 이거 얼마 돼요? 지금 5돼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주어진 게 뭐죠? 문제 구하고 싶은 게 1항부터 20항까지 AK에 대한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배. 즉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AK 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배해주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빼기 20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5 빼기 20이어가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1부터 20까지 AK 40이고요. 지금 AK 제곱이요 160일 때요. 이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식을 하나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단 여기는 일단 앞에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결국 주어진 식은요. 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분배해 주게 되면 그쵸?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빼기 2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거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더하기 20 되겠죠. 그쵸? 정확히 지금 이 부분 되는 것이고요. 이제 뒷부분 볼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먼저 뭐부터 정리한다? 일반항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은 지금 AK의 제곱 빼기 된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게 되면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0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정리된 것입니다. 되었죠? 자, 이제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얼마였죠? 문제에서 40이었죠. 결국에는 40 빼기 20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40 더하기 20 되는 것이고 빼기 결국 160 빼기 20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은 40의 제곱은 1600, 이거 곱셈 공식이죠. 20의 제곱은 400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60 더하기 20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결국 1200에서 160을 빼고 20을 더한 것이어가지고요. 얼마 나온다? 1040 더하기 20은 정답은 1060이라고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2부터 20까지에 대해서 지금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시작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장부터 어디까지요? 지금 20번째까지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를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쵸?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주어진 식은요.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k-1분의 k세제곱 빼기 k-1분의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분모가 모두 k-1로 같습니다. 하나 합칠게요. 즉 얘는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k-1분의 k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분자 볼게요. 분자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결국 인수분해 보시게 되면 얘는 k-1 곱하기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k-1이 약분되는 것이죠. 따라서 남는 게 뭐다? 얘는 결국에는 시그마 k는 2부터 20까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은근 항상 습관화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거듭 제곱꼴이 보이시면요 바로 그 공식 있죠. 2분의 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그걸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 확인한다? 항상 시작하는 지점이 첫 번장부터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몇 번째부터죠? 두 번째부터죠. 그럼 얘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 식을 한번 AK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항부터 20항까지 합해서 뭘 빼주는 거예요? 그냥 첫 번장을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장부터 20장까지 합해서 맨 앞에 첫 번째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장부터 20장까지 되는 거니까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빼기 1 대입하시면 3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더하기 20 빼기 3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공식 이용해 보시면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41 플러스 2분의 20 곱하기 21 빼기 더하기 20 빼기 3 되는 것이죠. 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3, 2, 3의 6이고요. 2 곱하기 10, 20 되겠죠? 3, 7의 21이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2870 더하기 여기 약분해보시면 2 곱하기 10, 20이어가지고요. 더하기 210 더하기 20 빼기 3 되는 것이죠. 자, 요만큼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얘는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230이어가지고요. 3100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빼기 3이 얼마 나온다? 정답은 3097 나온다는 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가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1N일 때요. 지금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의 2K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결국 우리는 지금 요 기능값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요. 그걸 뭘 알아야 될까요? 그쵸. A의 2K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얘는 뭐죠? 수열의 일반항이죠. 그쵸. 결국 뭘 구하는 문제 먼저 AN부터 구해보고 싶은 겁니다. 즉, 이 주어진 수열에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뭐죠?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이니까 얘가, 그쵸? SN이죠. SN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죠. 그쵸? 가볼게요. 자, 일단 1단계, 뭐부터 구한다고 우리는 일반항부터 구해볼게요. 즉, AN은 뭐다? SN 빼기 SN-1 되는 것이고요. 결국 N제곱 마이너스 11N 빼기 여기서 n- 대입해주면 n-1제곱 마이너스 11 곱하기 n-1 되는 것이죠. 되었죠? 따라서 n제곱 마이너스 11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1n 빼기 1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n 플러스 10은 없어지고요. 이 창도 없어지죠. 따라서 뭐가 된다? 정리하면 2n-12가 되는 것이고 이때 n은 2 이상이 되겠죠. 이제 뭐 확인한다? 첫 번째 항 볼게요. 첫 번째 항의 경우에는 S1이 얼마 나온다? 얘는 결국에는 1 빼기 12는 마이너스 10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에다가
1 대입하시면 얼마죠?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0. 그 말은 뭐다?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n을 2 대신에 뭐 바꿀 수 있다? 그쵸. 그냥 1로 바꿔도 상관없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요 수열의 일반항 an을 지금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그쵸. k 곱하기 a의 2k입니다. 그쵸.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하고 일반항식에다가 n 대신 뭘 대입하자? 2k를 대입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돼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의 2k 경우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요. k 곱하기 n 대신 2k 대입하면 4k 빼기 12인 걸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의 제곱 빼기 12k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분배해주게 되면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되겠습니다. 이제 공식 써보시게 되면 4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인 것이죠. 약분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3, 2에 6, 3, 7에 21 되는 것이고요. 2, 5에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5에 10이어가지고요. 계산해보시면 여기 지금 분자가 385 나오죠. 따라서 얘는 결국 4 곱하기 385 빼기 12 곱하기 55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뭐 곱셈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뭐죠? 4 곱하기 165죠.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385 빼기 16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85, 165 빼주면 220. 따라서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220은 정답 얼마 나온다? 880이 나오고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두 근이 있을 때 시그마 k부터 5까지 해가지고요. 요 값을 계산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항상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두 근이 주어졌다. 뭐부터 한다? 그쵸. 근과 개수의 관계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나면 결국 이걸 가지고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나온다? 그쵸. 7 되는 것이고 두 근의 고 알파 베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 볼게요. 지금.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그마 k부터 5까지 해가지고요. 요 곱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일반항을 한번 전개해 보는 겁니다. 전개. 좀 전개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해가지고요. k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k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인 것이죠. 그럼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구했던 두 근의 합과 곱이 있는 거죠. 즉, 결국 대입해주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해가지고요. k제곱 더하기 7k-5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전개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k의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빼기 5 곱하기 5는 25 되는 것이고요. 정리하시면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더하기 7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빼기 25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약분해 보시면 6하고 6 약분 되는 것이고요. 2, 3에 6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5 곱하기 11은 55 되는 것이고요. 15 곱하기 7은 105 되는 것이고 25 빼주시면 얼마 나온다? 정답은 그래서 그쵸 135라고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 같이 연산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항부터 50항까지에 대해서 요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분모를 보시면 2k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쵸. 합차 공식 먼저 좀 고쳐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해가지고요. 자, 2k 더하기에서 1 빼주면 2k 되는 것이고 두 개 더해주게 되면 2k 플러스 2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2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얘는 뭐죠? 2 곱하기 k 플러스 1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두 개를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즉에는 결국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시면 이거 떠올리신 거 없나요? 혹시 곱과 차. 그쵸. 부분분수죠. 부분분수.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k 플러스 1 뭐가 되는 거, 이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준 거여가지고 결국 부분분수 공식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해가지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1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결국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시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가지고 결국에는 49 대입하시면 49분의 1 빼기 50분의 1 그 다음에 50 대입하시면 50분의 1 빼기 51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2분의 1 없어지고요. 3분의 1 없어지고 49분이 없어질 것이고요. 50분의 1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4분의 1 곱하기 1 빼기 51분의 1인 것이죠. 따라서 뭐가 된다? 4분의 1 곱하기 51분의 50이어가지고요. 약분해 보시면 2, 2에 4, 2 곱하기 25가 50이죠. 따라서 정리 얼마 된다? 분모는 102 되는 것이고 분자는 25. 준단봉에서 102분의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문제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장부터 99번 장까지 해가지고요. 루트 k-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이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분모에 루트 했을 경우 어떻게 주는 거였죠? 그쵸. 분모를 뭐 만들어주는 거다? 유리수 만들어주는 규칙보다, 그쵸.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는 거죠.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식을 보시면, 결국 시그마 k는 2부터 99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식 어떻게 됐냐면, 루트 k-1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똑같이 분모와 분자에 그쵸. 루트 k-1 마이너스에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하는 것이죠. 마찬 여기서도 지금 루트 k-1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2라고 둘게요. 됐죠? 자, 그럼 결국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k는 2부터 99까지 해가지고 그쵸? k-1 빼기 k 플러스 1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2 곱하기 루트 k-1 빼기 루트 k 플러스 1인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보니까 분모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죠. 결국에는 약분되죠. 그쵸?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그쵸? 시그마 k는 2부터 99까지 해가지고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 대입해 볼게요. 자, k에다가 한번 2 대입해 보시면요. 결국 루트 3 빼기 루트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대입해 보시면 루트 4 빼기 루트 2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 대입해 보시면 루트 5 빼기 루트 3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쭉 가게 되다가 자, 이제 한번 97 대입해 보시면 루트 98 빼기 루트 96 되는 것이고 이제 98 대입해 보시면 루트 99 빼기 루트 97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99 대입해 보게 되면 루트 100 빼기 루트 98인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없애 볼게요. 지금 보시면 루트 3 없어지죠. 여기 없어지고요. 당연하겠지만 루트 5도 그러면 없어지겠죠. 앞에서 뒤에서 어딘가에서 쭉 없어지다 보면 결국 뒤에도 볼게요. 뒤에도 보게 되면 루트 98 없어지고요. 루트 97도 없어질 것이고요. 루트 96도 앞에서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뭐가 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루트 99는 3루트 10이 되는 것이고요. 루트 100은 더하기 10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정리하면 그쵸. 9 더하기 3루트 11 빼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귀납적 정리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1이고요. 지금 a n 플러스 1이요.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 n일 때 지금 몇 번째야? 다섯 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준다? 하나하나 해보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장 볼게요. 두 번째 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n 대신에 1 대입해 보시면, 그렇죠. 1분의 2 곱하기 a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2 곱하기는 얼마 나온다? 2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세 번째야. 자, 그래서 n 대신 2 대입해 보시면 결국 2분의 3 곱하기 a2 되는 것이고요. 2분의 3 곱하기 얼마 나온다? 3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해볼게요. 네 번째야. 자, 네 번째 항은 뭐죠? 이제 3 대입해 보시면, 그쵸? 3분의 4 곱하기 a3이어가지고요.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3 얼마 나온다? 4 나오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n에다가 4 대입해 보시면 a5는 뭐 나온다? 4분의 5 곱하기 a4여가지고요. 결국에는 4분의 5 곱하기 4는 얼마 나온다? 5. 정답은 그래서 5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직선은 n개가 있는데요. 지금 n개의 직선이 서로 만나 생길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는 n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은 0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3입니다. 이때 an과 an 플러스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규칙성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직선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럼 교점 몇 개? 교점이 없죠. 그래서 A1은 0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죠? 두 번째 항은 이 직선 한 개 더 추가하는 거니까, 그쵸? 교점이 생기려면 어쨌든 요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교점이 몇 개? 한 개여가지고 그래서 A2가 1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직선 몇 개? 직선이 이제 3개일 때인데요. 자, 우리가 직선 3개일 때 지금 문제 뭐가 되어있죠? 교점 개수가 뭐래요? 지금 최대죠, 최대. 교점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세로 그릴 직선이, 그쵸? 원래 그거는 두 직선이 다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평행하게 돼버린 직선, 그 교점 몇 개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그쵸? 그러면 교점이 최대한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세로 그 직선이 원래 있던 직선을 다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새로운 직선이 이 두 개를 지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교점 몇 개? 하나, 두 개여가지고 세 개인 것이죠. 그렇지 뭐냐면요. A3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교점 두 개에다가 직선 두 개 교점 필요한 거니까 두 개 더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2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쵸? 원래 있던 직선의 개수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볼게요. A4 볼게요. 그럼 A4는 뭐가 될까요? A4는 원래 있던 직선에다가, 그쵸? 추가하려면 3개를 관통한다고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림 자체가 여기 직선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그려본다면 검색 좀 더 길게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둘, 3개 되니까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교점에다가 원래 있던 직선 개수만큼 더 하시는 거죠. 즉,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의 직선이 있을 경우에는 n개 있을 때 교점에다가 원래 있던 직선 개수 n개만큼 더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따라서 n은 뭐다? n은 1, 2, 3이다. 이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해보시면 규칙성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귀납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n제곱 더하기 1요 3은 나머지 2임을 수학적 귀납법 보는 과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자, n이 1대인데요. 자, 결국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싶은 거예요? 4의 n제곱 더하기 1을 3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2임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한다?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자, n의 1 대입해보시면 뭐죠? 결국에는 4의 1제곱 더하기 얼마 나온다? 5가 되는 것이고요. 그 5는 뭐죠? 3 곱하기 1 더하기 2가 돼가지고 나머지가 얼마? 2인 것이죠. 2. 그래서 기억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쵸.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n이 k일 때인데요. 그럼 뭘 보고 싶은 거예요? 4의 k제곱 더하기 1이 3을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 2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4의 k 플러스 k제곱에 다시 써볼게요. 4의 k제곱 더하기 1을 3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을 m으로 두고 나머지를 2라고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의 k제곱 플러스는 결국에는 3m 더하기 2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럼 볼게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예요? 4의 k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여기 좌변에는 1을 이항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항해 보기는 어떻게 된다? 4의 k제곱은 3m 더하기 2 빼기는 3m 더하기 1인 것이죠. 그래서 요게 뭐가 들어간다? 요게 지금 니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n이 언제일 때요? 그쵸? k 플러스 1제곱일 때 볼 건데요. 자,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4의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러면 4의 k 플러스 1제곱은 뭐죠? 지속식에 의해서 4 곱하기 4의 k제곱 더하기 1 된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서 뭐였죠? 4의 k제곱이 지금 이거였어요. 그쵸? 대입하는 거예요. 즉, 대입해보시면 4 곱하기 3m 더하기 1 더하기 1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전개해보시면 12m 더하기 5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12m은 뭐죠? 그쵸? 얘는 3 곱하기 4m이고요. 5는 뭐죠? 3 곱하기 1 더하기 2죠. 그래서 요 부분 3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거 묶어주게 되면 결국 3 곱하기 4m 더하기 1 더하기 2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3 나눠주면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 똑같이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 있는 4m 더하기 1이 결국에는 디귿이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직선 y는 x 더하기 an이요. 원을 2등분할 때요. 시그마 k부터 5까지 가지고 ka,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이요. 원을 2등분한대요. 2등분. 그럼 반드시 직선이 어딜 지나야 될까요? 그쵸.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원의 중심. 결국 뭐다? 이 직선이 어딜 지난다고요? 원의 중심. 지금 몇 콤마 몇이죠? 그쵸. 3n, n제곱 마이너스 3n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지나는 거는 대입하는 것이죠. 즉 대입해주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3n은 3n 더하기 an이어가지고 따라서 결국 an은 뭐가 나온다? an은 n제곱 마이너스 6n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ak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ak는 뭐다? 그쵸? k제곱 마이너스 6k여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제곱 되는 것이죠. 이제 공식 대입하겠습니다. 결국 결국에는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되는 것이고요. 약분해 보시면 2, 3은 6 되는 것이고요. 6이 여기 약분됩니다. 따라서 5 곱하기 3 얼마 나오죠? 5 곱하기 3은 15여가지고 15의 제곱 빼기 30 빼기 11은 그쵸? 330인 것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225에서요 330 빼준 거 얼마 나온다? 정답은 마이너스 105라고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에서요 지금 그림을 앞면에 두는 것이 숫자를 지금 뒷면에 할 때요 똑같은 동전 n개를요 뒷면이 이웃하지 않도록 지금 배열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an이라고 둔 겁니다. 그쵸? 동전 n개를 지금 뒷면 이웃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동전 4개를 배열할 때 지금 보시면 앞면 2개가 이웃한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뒷면 2개가 이웃한 건 어쨌다? 불가능한 것이죠. 자, 동전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 할 때요 지금 우리는 an하고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동전 4개가 있어요. 동전 4개. 동전 4개를 내가 배열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케이스 어떻게 분류해줘야 될까요? 그쵸? 맨 첫 번째가 뭐일 경우? 앞면일 경우하고 맨 첫 번째가 뒷면일 경우 배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 뭐가 됐죠? 뒷면이 이웃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동전 4개가 있을 때 맨 첫 번째가 앞면일 경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 첫 번째 뒷면 나와버리면 그 다음은 뭐가 못 나오는 거예요? 뒷면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렇게 동전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요? 맨 첫 번째 뭐일 경우? 앞면일 경우. 그럼 앞면일 경우에는 나머지 3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규칙에 맞게 배열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다? 요거는 지금 동전 3개를 배열하는 것이죠.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예요? A 3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동전 여기 뒷면 나왔어요. 여기 뒷면. 그럼 그 다음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뒷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앞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나머지 2개는 그냥 동전 2개를 배열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A2가 되는 거죠. 결국 뭐다? 우리는 동전 4개 배열하고 싶어. 얘가 지금 뭐예요? A4인데 A3 크기 뭐죠? 크게 2가지 나오고 어떻게? A3 아니면 A2를 더해주는 거라고요. 따라서 결국 A4는 뭐 나온다? A3 더하기 A2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럼 똑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 동전이 n 플러스 2개 있습니다. 동전이 n 플러스 2개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는 경우? 그쵸? 앞면인 경우.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오면 되니까 규칙에 맞게. 지금 얘는 뭐다? 동전 몇 개? 동전이 그쵸? n 플러스 1개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a의 n 플러스 1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 두 번째 케이스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맨 처음 뭐가 올 경우, 그쵸? 뒷면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뒷면에 올 경우엔 반드시 그 다음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그쵸? 앞면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잔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오는 거니까 이때는 지금 동전 몇 개? 동전이 n개인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a, n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하고의 관계식은 뭐다? 귀납적 관계식은 a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 이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n 당연히 1부터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1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법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한다? n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쵸? 첫 번째, 자, n이 1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에 쓸게요. 그냥. 첫 번째, 자, n이 1일 때. 그럼 뭐 하게 해주는 거죠? 좌변과 우변. 그러면 좌변은 뭐죠? 좌변은 그냥 1의 제곱이어서 1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우변 볼게요. 우변은 뭐죠?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 나온다? 1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다?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뭐 한다? 성립하는 것이죠. 됐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n이 언제일 때죠? n이 k일 때 보겠습니다. 자, n이 k일 때 보시면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k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죠. 그쵸? 즉, 결국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k제곱까지 합이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되었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저는 요 식을 한번 1번으로 둘게요.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1번의 양변에 k 플러스 1제곱 더하는 거예요. 즉, 세 번째 1번의 양변에 뭘 더한다고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게요. 더하면 결국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에다가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 똑같이 더해준 거죠. 이만큼 똑같이 더해준 거예요. 이제 우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한번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일단 통분부터 해보시면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6 곱하기 k 플러스 1 제곱이죠. 그럼 지금 보시면 공통인수 보이시나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묶을게요. 자, 그럼 얘는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여기 정리해 주시면 2k 제곱 더하기 k 6k 더하기 6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 볼게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2k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인데요.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결국에는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인 거 보이시나요? 인수분해 보시면 따라서 어떻게 된다? 6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2k 플러스 3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언제일 때죠? k 플러스 1일 때죠? 이때 결국 성립하기 때문에 뭐 한다? 결국에는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학교 시험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요. 귀납법으로도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수학적 귀납법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인 수열 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 정확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귀납법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한다? 대입하는 습관을 잘 들이셔가지고요. 문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가지고요. 먼저 익힌책 문제 풀어볼 건데요. 반드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